다음은 배윤주원, 조필규원, 김혜경의원, 정광호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미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차장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산 일주도로 개선 필요성에 대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산양 일주도로를 돌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산양 일주도로를 돌아다니다 보면 예전에 비해 도로 여건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점을 느끼실 것입니다. 2021년 12월 준공한 산양 세포간 도로 건설 공사는 세포고개부터 농협 단거리까지 4차선이 확장하여 그동안 내리막길의 심한 굴곡도로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산양 단거리 배정교차로 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양 단거리 중화마을간 도로 건설 공사는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산양 일주도로는 다수의 굴곡 개량 사업을 시행 완료하였으며 현재 풍화 일주도로 건설 공사는 2024년 준공 목표로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산양 일주도로는 도로 여건이 좋아지면서 시민들의 교통 안전을 높이는 동시에 관광객 유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반면 도산 일주도로는 어떻습니까? 최근 3년 동안 학포장 공사는 고사하고 굴곡 개량 공사마저 시행된 적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물론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실행하다 보면 동인량이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일면 타당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소외받는 지역이 생겨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영기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산면 바닷가는 탁월한 경관을 자랑합니다. 유명세를 타고 있는 어떤 지역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교통 환경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산 일주도로는 약 6.2km의 미인국도 77호선과 약 19.25km의 시도 2호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굴곡이 많아 교통 불편과 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도산 일주도로는 통행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굴곡이 심한 구간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위험도로 굴곡 개량 공사를 통해 굴곡을 완만하게 하고 도로 여유폭을 확장하여 사고 위험을 최대한 해소해야 합니다. 시도 2호선 도로 개량 사업은 우리 시의 재정 여건으로 어렵긴 하지만 용호리에서 법송 매립지로 이어지는 지방도 1022호선을 도산 일주도로 노선으로 연장하여 지정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도산면에 활기찬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송 매립지에는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를 비롯해 많은 업체들이 입주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법송 동원 일반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도산면뿐만 아니라 통영시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경남도에 등록된 민간 정원 중 우리 시는 5곳 중 4곳이 도산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는 민간 정원을 지역 거점 관광 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어 도산면은 관광산업 활성화에 심의를 낼 수 있는 여건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지역 명소를 중심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을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도산면은 상대적으로 소외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통영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라도 도산면의 지속 가능한 산업과 관광 인프라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도산면은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능성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낙후된 지역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시 미래 먹거리와 지역 거점 관광자원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일은 시민의 날입니다. 오늘 이 통령을 있게 한 시민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김미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진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표규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침체한 통영 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 경제가 올 3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향후 1년 안에 경기 후퇴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상 수지마저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급격히 오른 고금리 부작용 등으로 민간 소비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동네 경제 또한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통영축제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규모로 시작해 잘 만든 축제가 지역의 문화예술을 알리고 경제적 수익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 사례는 전 세계는 물론 국내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평 나비축제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나비와 곤충, 꽃과 나무를 축제로 발전시킨 친환경 축제입니다. 가정의 달에 약 2주간 펼쳐지는 데다 주요 대상을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들을 정해 해로를 거듭할수록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됐습니다. 우주 반딧불 축제의 시작도 작았습니다. 1997년에 시작해 작은 규모의 지역 행사였지만 도심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반딧불을 주제로 휴식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반딧불이에 걸려 모여들었고 여러 해를 치르면서 전국적인 축제로 성장해 제우스 축제로 선전되기도 했습니다. 우렁워드 축제는 1997년 개최된 이후 지금까지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더 즐겨 찾는 장수 축제로 2021년 세계축제협회 선정 아시아 3대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잘 키운 축제 하나가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셈입니다. 이들 축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광지와 문화는 부족하고 자연 경관만 있었지만 주변 환경을 이야기로 축제의 가능성을 발견해 문화로 지속적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과 차별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창의적인 생각이 축제를 성공시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도시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통영의 자랑인 통영국제음악제 시즌의 클래식 공연을 통영의 아름다운 성과 바다의 석양을 바라보면서 관람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건강한 도시 구경이라고 통영의 음식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통영에는 도산, 강도, 산양 지역의 대표 막걸리가 있습니다. 막걸리는 발효 음식으로 유산균 효모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변비, 항암효과, 피부 미용, 면역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 전통 음식입니다. 또 다른 통영 전통 음식으로 꿀빵 충무김밥 외에도 통영 비빔밥과 생선찜, 말린 생선조림, 멍게 비빔밥, 다찌 요리 등 다양한 요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영 전통 음식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던 통영시 의회에서는 2007년 제5대 때 의원 발의로 통영 음식을 발굴, 육성, 보존하고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2008년, 10년, 12년, 15년에 통영음식 경연대회를 가지는가 하면 2020년에는 통영음식문화 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통영음식 이야기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통영 전통 음식을 지키고 이를 활용한 축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삶이 무기에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통영의 전통을 지키고 문화를 전국에 알리며 또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이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축제, 통영의 아름다운 성과 바다의 석양, 국제음악단의 감동적인 공연, 통영 전통 음식과의 막걸리 한잔, 오감을 만족시키며 사랑과 행복 가득한 통영에서의 추억은 죽기 전에 가야 할 축제로 축제 중 하나로 충분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통영의 귀중한 보물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 수백만이 찾아주는 통영 대표 축제로 성공시키는데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통일신 여러분, 그리고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동료 어른 여러분,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을 위해 애쓰시는 최명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경 어른입니다. 본 어연은 지난 4년 동안 섬 주민들의 크고 작은 애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섬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행정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집행부의 여러 정책과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또다시 본 어연은 섬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자 고군분투하는 특히 욕지도 주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알리고자 5분 자유 발언을 합니다. 섬 주민의 생활 용수와 직결된 욕지도 지구 식수원 개발 사업 지원과 섬 관광의 선두주자로 욕지도 관광 활성화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욕지섬 모노레일 정상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돗물은 시민의 생명수입니다. 식수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은 오랜 수군 사업이었습니다. 그간 욕지 면민들과 시어에 집행부가 끊임없이 정부에 건의했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14년 12월부터 당초 사업비 295억 원, 연경 333억 원을 투입하여 욕지도 지구 식수원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21년 말 중국 예정이었던 공사는 한 차례 변경되어 올해 12월 공사가 마무리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연차별 투자 계획 연장에 따른 예산 배정 지원과 건설 장비 및 각종 자재를 체불로 인해 공사 기간은 또 내년 10월까지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초 46개월의 공사 기간이 68개월 가까이 늘어나게 되었고 주민들은 올해 가뭄이 심해지자 기후제까지 지내면서 언제까지 하늘만 보며 공사가 끝나는 날까지 기다려야 하냐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연이 없어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당초 계획된 모든 욕지와 부속섬의 물 복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 이상기후와 여러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현재 웅진군 대이작도, 영광군 안마도, 만도군 북일도, 상계도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진 사례 중 지하지구, 지하교류지 사업 관련 적극 추진에 노력해 주시고 우리 시에서도 안정적인 물 공급과 도서 지역의 고질적인 물 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욕지섬 모노레일 정상화에 대한 강의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노레일은 천왕원 일원에 사업이 117억 원을 투입하여 천혜의 한려해상 경관을 보유한 욕지도를 친환경 평항선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6개월 만에 일부 레일이 차량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변형된 것으로 확인된 휴장을 하고 2021년 11월 28일 탈선 사고로 현재까지 운행 정지 상태입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모노레일 시설 개선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설비 보완 및 시설물 구축을 위해서 재개장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답답할 뿐입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는 공청회다, 주민 설명회다 할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고 발생 시 문제 해결 절차 과정과 정상 복귀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한 어느 정도인지 주민들께 선제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행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아울러 현행 궤도 삭도 시설 규정으로만은 개발 방지가 어렵습니다. 철도를 대상으로 한 정밀 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궤도 운송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여 좀 더 안전한 시설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섬 주민과 관광객들이 욕지항 주변 주차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 재정비에 따른 개장 시 주민과 관광객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지유지 활용을 하여 주차장 신규 조성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섬, 가고 싶은 섬, 살고 싶은 섬을 만들어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 살고 있는 주민들이 무엇이 필요하는지, 행정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쪼록 본원이 제한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보다 나은 정도 여건을 해결되길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통일시민 여러분, 김미옥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 밀착형 시연 정강호입니다. 우리는 통영을 아름다운 섬과 통제형 300년의 역사를 가진 바다의 땅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잃어버린 3년 7개월간 한산도 통제형과 한산면민들의 상실감이라는 주제로 문자유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영시 시정 100세 우리 시 이현역을 보면 조선시대 1604년 삼도 수군 통제형을 거제현 도령포로 옮겨와 설치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성당은 이순신 장군께서 1592년 임진왜란 때 세계해전 사상 길이 빛나는 한산대첩을 승리로 이끈 후 지은 사당으로 이곳에서 1593년부터 1597년 2월 파직되어 하옥될 때까지 3년 7개월간 삼도 수군의 본령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즉 한산도 통제형의 시초이며 제해권을 장악하고 국난을 극복한 유수 깊은 사적지입니다. 이에 한산도 주민들의 자긍심과 예항심은 남다릅니다. 정력 재란으로 한산도 통제형이 불타버리고 폐허가 된 지 142년 만에 107대 조경 통제사가 유업일을 세우고 제성당이라는 친필 현판을 걸었지만 1896년 통제형이 폐행되고 일제 주권이 뺏기면서 재원 조달의 어려움으로 점점 쇠퇴해져 갔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이를 두고 볼 수 없어 제성당 운영의 원활한 재원 조달을 위해 한산도 제성당 중건 비승회를 창립하여 모금운동을 벌이고 한산면 부흥리 주민들은 따로 뜻을 모아 보충계를 결성해 제성당 관리와 향사를 공행했고 1946년부터는 한산면 전체로 이를 확산시켜 지금까지 제성당 연구 보존회와 한산면민들 중심으로 매년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문화재에서 가치가 큰 역사적 장소를 정해 사적지로 관리하고 있으며 제성당은 1963년 사적 11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3년 7개월간의 한산도 통제형의 역사는 잘 보이지 않고 현지 조사와 발굴은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칭송하고 장군의 정신을 헌모한다고 말들을 합니다. 이 얼마나 큰 모습입니까? 한산도 곳곳의 지명들이 말해주듯 임진왜란과 통제형의 역사가 오롯이 남아있는데 안고 빠진 책방처럼 한산도 통제형에 대한 역사적인 관심보다는 한산대첩 축제의 이미지만 남아있는데 그리고 지난 10년간 한산면에서 개최된 한산대첩 축제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5년간 시조창 행사를 수로에서 했고 2020년도에는 하수기 대회를 개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찾아가는 한산대첩 축제 행사를 진도 물량장에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만 그 어느 것도 한산면민들이 중심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13만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얼마 전부터 호구의 섬 한산도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에서 많은 주민들은 한산면의 반려해상 국립공원 구역을 순천만 국가정원이나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처럼 국가가 나서서 제대로 된 해상국립공원으로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제성당 객내 시설과 인하들을 포함하여 경주국립공원과 같은 사적형 해상국립공원으로 적용해 주실 것을 적극 건의하여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성의 땅에 사는 한산면민들의 바람처럼 3년 7개월간 이순신 장군의 통제형 역사를 찾고 제성당 인근이 사적형 해상국립공원으로의 발판을 마련하여 내년에 치러지는 제62회 한산대첩 축제는 좀 더 의미 있고 한산면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10월 1일은 통영 시민의 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 생활밀착 정치위원 정강호였습니다.